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의 그림 속 할머니의 표정이 참 편안하고 평화로워 보이네요. 옅게 지은 미소가 참 행복해 보이시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할머니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어린 딸을 키우고 있어요.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집에서 아기 키우면서 사연을 듣게 되네요. 아기랑 놀아주면서 또 집안일 하면서 사연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결혼해서 지지고 볶는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혹시 결혼하셨나요? 배우자를 결정할 때 외모는 얼마나 보셨어요? 요새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데이트했다가 마스크 벗은 얼굴 보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남편 외모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잘생겨서 고민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이유로요. 제 남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추남이었어요. 한마디로 못생겼다는 얘기죠. 성격이나 공부, 태도 같은 건 성실하고 좋았는데 오로지 못생긴 외모 때문에 또래들 입에 오르내렸죠. 저도 남편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심했지만 어릴 때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어렸을 땐 동화 속에 나오는 고을의 원님이나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늘 상상만 하다가 조금 커서는 진짜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그랬던 제가 실은 미녀와 야수 소리를 듣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월등히 뛰어난 미녀가 아닌데도 미녀 소리를 들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남편의 얼굴이 사람들 눈에는 야수처럼 보였던가 봅니다. 제 남편은 지금 3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말 그렇지만 그냥 딱 봐도 외모가 못생겼었어요. 가까이서 봐도 멀리서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남편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본인 외모가 못생겨서 많은 주목을 받은 걸 알고 있었죠. 10대 때는 정말 고민도 많았대요. 백마탄 왕자를 꿈꾸던 제가 동네에서 알아주던 추남이었던 남편과 결혼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남편과 전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래서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빠가 2학년 위인데다가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는 못생긴 얼굴을 가져서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건 당연했어요. 더구나 전 학교 때 이성교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복 입은 애들끼리 손잡고 다니거나 놀이터에서 민망한 짓 하다가 걸리면 정말 이해가 안 됐죠. 한심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정면으로 마주친 적은 있어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지금의 남편이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교복 입고 다니는 학생이 이성교제하는 걸 싫어하기도 했지만 오빠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거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대놓고 쳐다보니까 더 불쾌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왜 자꾸 쳐다봐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엄청 당황해하더니 내릴 곳도 아닌데 버스에서 내리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늘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막 허둥지둥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같은 곳에서 내리면 됐었는데 남편은 너무 창피했던 거죠. 전 그 모습이 정말 우습다고 생각했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 후 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저는 신나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과에서 친구들이랑 하는 과팅도 하고 소개팅, 미팅 별거 다 했죠. 남자 못 사귀어서 한 맺힌 사람처럼 연애를 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어요. 무조건 남자 인물만 보고 연애를 한 게 큰 실수였죠. 외모가 번듯한 이상형들만 만나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나쁜 남자를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기만 아는 바람둥이에다가
돈도 한 푼도 안 쓰면서 대접만 바라는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종류별로 최악의 남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앞에서는 사탕발림으로 좋은 얘기하고 뒤에서는 여러 여자 만나고 다니고 심지어 제 친구까지 사귄 남자애도 있었어요.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투였죠. 전 공부만 잘했지 순진하기도 했고 남자 얼굴만 보고 사귀는 바람에 아주 별꼴을 다 당했습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 그러고 놀았더니 연애라는 것에 관심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하루는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지연아, 소개팅 할래? 절대 싫어. 나 이제 남자 절대 안 만나. 왜? 왜라니? 난 네가 신기하다. 어떻게 연애를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어? 내가 만난 남자들은 다 최악이었어. 더 일찍 못 헤어진 게 천추의 한이다. 그거야 네가 얼굴만 보고 남자를 만나니까 그렇지. 생긴 건 보통이라도 착하고 좋은 남자 만나. 너무 외모만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잖아. 싫어. 나 이제 연애 안 할 거야. 소개팅은 더더욱 안 해. 나 이제 3학년이고 취업 준비할래. 연애는 하기도 싫다. 남이 연애하는 것만 봐도 신물이 올라올 정도야. 한마디로 인물값 하는 남자들을 만난 부작용을 심하게 겪었어요. 그래서 연애에 담을 쌓고 취업 준비를 하기로 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제가 원하고 가고 싶던 직장에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잖아요. 한 1년 반은 직장 생활에 완전히 올인했고 신입티를 벗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퇴근하면 잠에 골아떨어지기 일쑤였고 친구들도 가끔만 만났어요. 그러다가 회사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때 한 친구에게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연아, 잘 있었어? 미선아, 웬일이야? 있잖아, 너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 아니, 없는데? 왜? 너 남자 좀 만나볼래? 소개팅 해준다고? 나 싫어. 학교 때 연애 많이 해봤잖아. 그때 질려버렸나? 어째 연애가 안 땡긴다. 소개팅은 더 싫어. 어색하고. 미선이는 제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잘생긴 애들 인물값 한다는 말 진짜지?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대학 3, 4학년 때도 솔로였고 직장 다니면서도 남자 안 만났으면 거의 3년 넘게 혼자였네. 한번 만나봐. 내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어? 어떤 남잔데 그렇게 만나보라고 성화야? 궁금하면 한번 만나봐. 주말 하루 소개팅하는 거 괜찮잖아. 어차피 약속도 없어서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친한 친구가 하도 그러니까 끝까지 거절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알았어.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언제 어디로 나갈까?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지하철 역 앞에 새로 생긴 커피숍 있지? 거기로 4시까지 나올래? 전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생각도 없던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미선이가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괜찮은 남자길래 저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나 솔직히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전 안 입던 치마도 입고 구두도 챙겨 신고 룰루랄라 나갔어요. 오랜만에 소개팅을 하니까 또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친구 말대로 전 거의 3년 넘게 남자친구가 없었고 20대의 좋은 시기를 공부와 취업으로 다 보낸 거였어요. 이제 회사 생활도 익숙해지고 신나게 연애 좀 해볼까 그런 생각에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카페 밖 창가에서 보니까 제 친구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남자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지연아, 여기야. 약속 시간 10분 전인데 빨리 왔네. 나 약속 잘 지키는 거 알잖아. 그 사람은 안 나왔어? 왜 힌트도 안 줘? 이름이나 직업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알려주고. 아직 학생이야.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대. 있잖아, 지연아. 너 이제 남자 얼굴 안 보지? 남자 인물 따졌다가 엄청 힘들었다며. 안 봐. 절대 안 봐. 인물값 하는 애들 너무 이기적이고 피곤해. 아쉬운 게 없는지 자기밖에 모르더라고. 오늘 만날 그 사람 내면이 되게 꽉 찬 사람이야. 전처럼 인물만 보지 말고 사람 인성을 좀 보면 좋겠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개를 그렇게 거창하게 해? 너 오늘 좀 이상하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혼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친구는 화장실에 갔어요. 전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오늘 만날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쪽에서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동네에서 못생기기로 소문난 그 오빠.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에서 왜 쳐다보냐고 면박을 준 그 사람이었어요. 여전하구나 저 오빤. 하나도 안 변했네. 이름이 봉구라고 했었나? 이름마저 특이해서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라서 무심하게 보고 말았죠. 당연히 다른 약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점점 제 자리로 오는 거였습니다. 왜 여기로 와?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봉구 오빠가 가까이 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옆자리에 앉을까봐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발 빨리 지나가라, 지나가라 하고 있는데 글쎄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최지연 씨? 네? 네. 저기 혹시 소개팅 나오셨죠? 미선이 소개로. 네? 전 경악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제 소개팅 상대는 못생기기로 소문난 동네 오빠 김봉구였던 거였어요. 저 아시죠? 네? 네. 저는 속으로는 엄청 충격을 받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미선이가 왜 자꾸 얼굴을 보지 말고 속을 보라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죠. 봉구 오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외모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군대 가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피부도 까맣게 타고 머리도 이제 막 자라고 있었죠. 같이 앉아있기 창피할 정도로 오빠의 외모는 나쁜 쪽으로 튀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리더라고요. 저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 미선이가 거기 있거든요. 잠시만요.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미선이는 머리카락 하나 찾을 수 없었어요.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도망간 게 분명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전화로 막 따졌죠. 야, 박미선, 너 진짜 1억이야? 저 사람 김봉구잖아. 이름 기억하는구나. 하긴 기억 못할 수가 없지. 외모도 이름도 개성이 넘치니까. 그치? 저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어떡해. 내가 말했잖아. 외모는 이제 그만 보고 내면을 보라고. 봉구 오빠 속이 꽉 찬 사람이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잖아. 뭐가 심해? 그 오빠 되게 좋은 사람이야. 네가 1, 2학년 때 남자 얼굴만 보고 만났다가 얼마나 고생했냐? 나 만나서 얼마나 하소연하고 울고 그랬어. 야, 그건 그거고. 난 싫어. 집에 갈래. 그러지 마. 봉구 오빠, 우리 오빠 친한 친구인데 내가 오래 봐서 잘 알아. 엄청 진국이야. 제대하고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날 보고 널 소개해달라고 하더라. 봉구 오빠 예전부터 너 좋아했대. 군대 갔다 와서 사람이 변했는지 엄청 당당하게 말해서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좋아하거나 말거나 내 스타일 아니라고. 그렇게 진국이면 네가 사귀면 되잖아. 야, 봉구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은 넌데 내가 왜 사귀냐? 난 남자친구도 있잖아. 날 봐서 오늘 한 번만 차 마시고 가능하면 밥도 먹고 좀 그래 주라. 이왕 만난 거니까 좋은 시간 보내봐. 또 주말이잖아. 됐어. 너 빨리 안 와? 너라도 있어야지. 나 지금 차 타고 이동 중이야. 나 오늘 여행 가, 남자친구랑. 지연아, 봉구 오빠랑 좋은 시간 보내. 너 오늘 무지 이쁘더라. 야, 박미선! 미선이는 얄밉게도 전화를 끊었고 전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미선이에게 당장 따지러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많이 놀랐지? 조금요.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커피나 마시자 싶었습니다. 마주보고 어색한 대화를 나누는데 미선이 말대로 봉구 오빠는 제 앞에서 엄청 당당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왜 쳐다보냐고 쏘아보았을 때 내릴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황급히 내리던 사람이 아니었죠. 넌 고등학교 때랑 그대로인 것 같아. 여전하구나. 그렇죠 뭐. 오빤 군대 언제 제대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뱃속에서 유난히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까 미선이에게 열내고 화냈더니 소화가 다 됐는지 주책맞게 그런 소리가 나서 너무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봉구 오빠는 웃으면서 묻더라고요. 저녁 먹으러 갈래? 이 근처에 괜찮은 스테이크 집 있는데 스테이크 좋아해? 네? 좋아해요. 스테이크. 그럼 지금 가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배도 고프고 해서 밥이나 얻어먹고 빨리 헤어지자 싶었습니다. 사실 미선이와 미선이 오빠 때문에 봉구 오빠한테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어요. 대입 준비할 때 미선이 친오빠가 소개해준 과외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웠거든요. 덕분에 점수가 많이 올라서 제가 많이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친오빠를 생각하면 봉구 오빠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전 봉구 오빠랑 카페를 나섰죠. 길을 걷는데도 누가 볼까봐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식당에 앉아서는 가장 구석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봉구 오빠랑 같이 있는 걸 누가 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친구가 우리를 보기라도 하면 그날로 소문은 쫙 퍼질 게 분명했죠. 뭐 먹을래?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전 안심 스테이크요. 랍스타 같이 나오는 걸로 먹을게요. 전 일부러 제일 비싼 메뉴를 시켰어요. 오빠는 이것저것 더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묻더니 주문을 하더라고요. 봉구 오빤 정말 시종일관 남자답고 당당했어요. 신기한 게 가까이서 보니까 못생긴 얼굴도 봐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 오빠와의 대화에 빨려 들어갔어요.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회사는 다닐만해.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미선이한테 얘기 들었어. 학교 때도 공부 잘하더니 졸업도 전에 취업까지 하고 대단하다. 다들 칭찬 많이 하던데. 목표가 확실했거든요. 꼭 가고 싶었던 회사라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었고, 오빤 복학하니까 어때요? 좋지. 적성에 잘 맞는 과에 진학해서 학교 가는 건 늘 좋아. 나도 하고 싶은 게 뚜렷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때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오빠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제가 먹기 편하도록 손수 고기를 썰어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먹으려고 주문한 스파게티도 깨끗하고 예쁘게 덜어주면서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냅킨도 챙겨주고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자상하게 물어보는데 전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절로 옛날 생각이 떠올랐죠. 옆 학교 킹카였던 어떤 애는 저랑 만나면 늘 제일 비싼 걸 시켜 먹으면서 얻어 먹으려고만 했고 모델 일을 하는 어떤 남자애는 저를 만날 때 지갑 자체를 안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봉구 오빠가 저한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많이 놀라웠죠. 남자한테 그런 대접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최지연, 정신 차려. 고작 이런 매너 때문에 봉구 오빠한테 넘어갈 거야? 이 사람 얼굴을 보라고. 혹시라도 사귀게 되면 같이 다닐 수 있어? 친구들한테 소개해줄 수 있냐고. 전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죠. 봉구 오빠가 웃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성으로서 호감은 안 생겼어요. 다정한 남자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요. 전 밥을 열심히 먹었죠. 오빠는 그런절 귀엽다는 듯 보더라고요. 어색해서 전 아무 말이나 했죠. 목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목표가 뭐예요? 나 전공이 조리과잖아. 특히 일식 좋아하고 잘해.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연습해서 내 가게 낼 거야. 그게 내 꿈이야. 난 요리 진짜 못하는데 아직 라면밖에 못 끓여요. 넌 공부를 잘하잖아. 회사 다니는 거 재미있어? 완전 100% 만족해요. 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이어서 합격하자마자 너무 신났어요.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요.
공부할 건 많긴 한데 할만해요. 재미도 있고. 너 예전 모습 기억난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영어 단어 외우고 그랬잖아.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손에 수첩 들고 다니면서. 그랬던 거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공부가 힘들지도 않았어요. 한번 정한 게 있으면 끝까지 하는 버릇이 있어서요. 멋있다. 지연아, 똑 부러지고 예쁘고 다 가졌네. 생각보다 저희는 얘기를 좀 오래 나눴어요. 쉴 땐 뭐 하는지, 영화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얘기도 잘 통했고, 봉구 오빠는 자기가 공부하는 조리과 이야기, 앞으로 일식집을 어떻게 낼 건지 그런 얘기도 아주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저도 회사 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어느새 밤이 되었고 저희는 커피까지 다 마셨어요. 저는 슬슬 일어날 준비를 했어요. 오빠, 오늘 즐거웠어요. 이제 가볼게요. 지연아, 잠깐만. 나 꼭 할 말이 있어. 우리 한번 사귀어 보지 않을래?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연이 널 보고 솔직히 반했어. 네? 우리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만나서 얘기 나눈 건 처음이지만 나 고등학교 때부터 너 좋아했어.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같아. 이런 고백 좀 당황스럽겠지만 꼭 너랑 사귀어 보고 싶어. 한번 생각해 줄 수 없니? 오빠, 저는 전혀 그럴 생각 없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사실 저 대학교 때 남자친구 많이 사귀어봤고요. 그때 남자들한테 많이 실망해서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오빠는 이성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을 것 같아요. 지연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생각해 주면 안 될까? 혹시 내 외모 때문에 그래? 그건 대답할 수 없어요. 오늘 잘 먹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동네에 좋은 선후배 사이로 차 한잔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빠가 저랑 사귀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시면 더는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부담스러워서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봉구 오빠는 애써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크게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어. 지연아, 같이 나가자.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저 먼저 가볼게요. 황급히 전 음식점을 나왔고 막 뛰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봉구 오빠가 절 잡고 또 사귀자고 할까봐 피하고 싶었거든요. 무섭고 두려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거절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번화가였어요. 막 달리다가 어떤 술 취한 여자랑 어깨가 부딪혔죠. 죄송하다고 하고 길을 건너려는데 그 여자가 제 어깨를 확 잡아 끌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부딪혀놓고 미안하다 하면 다야? 다시 사과해, 정중하게.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어요. 이제 됐죠? 너 되게 웃긴다. 정성스럽게 사과를 해야지.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냐? 다친 데는 없냐? 그렇게 물어봤어야지. 너도 나 무시하냐? 나 무시하냐고? 왜 이러세요? 다친 데 없고 멀쩡한 것 같은데 이거 놓으세요. 분명히 사과했잖아요. 그때 그 여자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잘못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딱 보기에도 너무 무서웠어요. 인상이 되게 안 좋고 영화에서 보던 조폭, 깡패 그런 사람 같았죠. 가만 보니까 여자도 술이 엄청 많이 취했더라고요. 그냥 시비 걸 사람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절 보더니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위협했어요. 어딜 그냥 가려고 해? 사람 쳐놓고 도망을 가? 너 뭐 하는 애냐? 야, 경찰서 가자. 경찰서 가자고! 왜 이러세요? 진짜 왜 이러시냐고요? 이거 놓으세요. 경찰에 신고할 사람은 저라고요. 우리 경찰에 신고해? 얘 진짜 황당하네. 너 나한테 혼 좀 나볼래? 어디, 내 여자친구를 치고 그냥 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제발 저 좀 놔주세요. 왜 그러세요, 정말. 그 남자는 분이 안 풀리는지 절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누구 하나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남자의 인상이 험악하고 더러웠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뭐 하는 짓이야? 봉구 오빠! 언제 따라 나왔는지 봉구 오빠가 제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전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봉구 오빠 뒤에 숨었습니다. 절 때리려던 깡패 같은 남자가 오빠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뒤에서 도망가자고 막 잡아 끌었는데 봉구 오빠는 물러서지 않고 당차게 나가더라고요. 아니,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요? 술 취했으면 곱게 들어갈 곳이지. 보아하니 두 분 다 술에 얼큰하게 취한 것 같은데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빨리 가세요. 네? 좋은 말 할 때 가라고요. 야, 너 뭔데? 어디 그딴 얼굴을 들이밀어? 인신공격하지 말아요. 그렇게 다짜고짜 폭력을 휘두르면 됩니까? 네가 경찰이야 뭐야? 너 오늘 제대로 걸렸어. 가만 안 둬? 그 깡패는 분을 참을 수 없었는지 봉구 오빠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말릴 수도 없이 남자들이 붙어 싸우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죠. 봉구 오빠는 초반에는 방어를 잘 하다가 결국엔 깡패임에 밀려서 실컷 얻어 터졌어요. 코피도 터지고 눈가도 찢어졌죠. 경찰이 곧 왔지만 이미 오빠 얼굴은 곤죽이 된 상태였죠. 전 엉엉 울고 말았어요. 봉구 오빠의 얻어 터진 얼굴은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정도였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왜 너 때문이야? 너 안 다쳤으면 됐어.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 피가 계속 흐르네.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말하지 말아요. 입가가 또 터졌네. 이 피 좀 봐. 어떡해. 괜찮아. 몇 바늘 꿰매면 될 거야. 도망가자니까 왜 그랬어요? 무섭지도 않았어요? 피하면 문제가 해결돼? 경찰들이 그러더라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애인이랑 술 마시면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닌대. 너 안 다쳤으니 천만 다행이다. 그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만 하면 아찔하다. 봉구 오빠는 끝까지 제 걱정뿐이었죠. 이 일로 전 오빠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나을 때까지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병원도 같이 가고요. 오빠, 너무 미안해요. 다음에 병원 가는 날 언제예요? 제가 같이 갈게요. 너 회사 가잖아. 바쁜데 그러지 마. 금방 나을 텐데 뭐. 마음만이라도 고맙다. 아니에요. 꼭 같이 가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봉구 오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병원도 같이 가고 나간 김에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었죠. 그렇게 여러 번 만나다가 정이 들더라고요. 미선이 말대로 오빠는 속이 꽉 찬 사람이었어요. 오빠랑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 위해주고 공주처럼 대해줘서 솔직히 감동받은 것도 있었죠. 결국 전 고백을 받아들였고 우린 사귀게 되었습니다. 봉구 오빠는 일식집에서 셰프로 일하다가 얼마 후에는 자기 식당을 냈어요. 그리고 오픈 전날 그곳에서 저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쯤 전 오빠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낙했어요. 결혼식 행진 풍경은 미녀와 야수를 방불케 했죠. 오빠는 결혼식 날이니만큼 외모를 멋있게 꾸몄는데도 워낙 개성 있는 외모가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펑펑 우셨습니다. 사실 상견례 하기 전에 오빠가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도 엄마는 속상해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 외모 보고 결혼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되게 잘생기셨습니다. 코도 오똑하고 눈도 부리부리 하세요. 제가 사실 아버지를 많이 닮았죠. 결혼 전날에도 엄마는 막 속상해 하셨어요. 지연아, 너가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못생긴 남자랑. 엄마 그만해. 무슨 얘기할지 다 알아. 그만한 남자 없어. 엄마, 그리고 이젠 솔직히 봉구 오빠 못생겼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래도 웬만큼 남자 인물 좀 보지 그랬어. 그저 너 공주님처럼 떠받들어 주니까 그게 좋아 결혼하는 거지? 맞아, 엄마. 그런 남자 처음이었어.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제 엄마 사위니까 예쁘게 봐줘요. 결혼식장에 온 지인들은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고 웅성거렸어요. 그렇지만 제 귀엔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죠.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같이 살면서 남편은 저한테 더 잘했습니다. 제 말이라면 자다가도 정말 껌뻑 죽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름밤에 자다가 에어컨에 애자만 나와도 벌떡 일어나 에어컨을 껐다가 켰다가 제가 못 잘까봐 엄청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전 남편이랑 살면서 입안에 혀처럼 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점점 더 남편의 외모는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소개해준 미선이는 이런 얘기까지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봉구 오빠는 최고의 남편이야. 능력 있지, 너한테 잘하지. 그리고 생각해봐라. 네 신랑이 바람을 피겠니? 누가 네 신랑을 유혹이라도 하겠니? 지연이 네가 진짜 결혼은 잘했어. 야, 너 그거 칭찬이야 뭐야? 전 그렇게 행복한 날들만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었죠. 단체 손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술자리가 늘어져 할 수 없이 문을 늦게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때 막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지금 막 마감하고 가는 길이야. 먼저 자고 있지. 나 기다렸어. 평소보다 늦게 오니까 걱정됐지. 연락도 없고. 이제 출발한다고? 조심해서 와. 걱정하지 말고 자. 알겠지?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거실에 나와 있는데 남편은 도착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위험한 순간에 남편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핸들을 꺾었고 다행히 치명적인 부상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창문 쪽으로 부딪히면서 코뼈가 휘게 되었어요. 전화를 받고 전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전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 괜찮아. 아이, 지연아, 왜 이렇게 울어? 당신 못 보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러게 일찍 문 닫고 오지 그랬어. 당신 많이 다쳤을까봐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우리 남편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된단 말이야. 전 눈물 콧물 쏙 뺐습니다. 의사 말로는 다른 데는 괜찮고 코뼈에 금이 가고 휘었다고 하더라고요. 붓기가 좀 가라앉은 뒤에 수술을 하기로 하고 남편은 입원을 했죠.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남편에게 전화해 그러더라고요. 이참에 코 높이는 수술도 하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형 수술을 하라고? 아이, 무슨 코를 높이래. 내가 그럴 필요 뭐 있나? 야, 아이, 건드리는 김에 높이면 어때서? 잘 생각해봐, 봉구야.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와이프한테 물어봐. 좋아할걸? 남편은 친구와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친구들이 코를 높이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요. 전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고요. 사실 남편은 얼굴에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서 코 하나 세운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았죠. 그 이후 남편은 자꾸 잘생긴 배우들 코 사진만 보더라고요. 거울도 자꾸 보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남자 배우 코 사진을 봐? 당신 코 높이고 싶어?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번에 해볼까? 수술하는 김에 코 높이는 것까지 할 수 있나?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나 보려고. 전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남편은 늘 성형수술에는 관심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여러 곳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성형수술하려면 견적도 많이 나올 거라면서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 생각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휜 코를 바로잡으면서 콧날도 좀 세우게 됐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콧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서 엄청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붓기도 가라앉고 높은 콧날이 얼굴에 자리 잡게 되니까 너무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봐도 딴판이었어요. 남편은 생전 없던 외모 자신감이 급 상승했죠. 코를 높인 효과가 너무 컸어요. 자기야, 나 코 높이길 잘했지? 정말 이렇게 인상이 달라질 줄 몰랐어. 나 이참에 살 좀 뺄까? 볼살이 좀 빠지면 그것도 괜찮겠다. 왜 사람들이 성형수술하는지 알겠네. 한 군데만 고쳐도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한 번 하고 성공적이면 계속하고 싶겠어. 남편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외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헬스도 하더라고요. 살까지 빠지니까 완전히 딴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이 잘 때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코가 문제였던 거였어요. 콧날이 높아지면서 얼굴형도 달라 보이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는데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인상도 좋아졌죠. 남편은 멋을 내기 시작했고 어쩐 일인지 남편의 일식집이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남편은 당당하게 방송에도 출연하고 블로그 같은 것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기 얼굴 내놓고 인터뷰도 하고요. 말솜씨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일이 술술 풀렸어요. 손님들도 남편 보고 신뢰감이 들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매출이 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남편은 현금 따발을 집에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돈이 다 뭐야? 그리고 이 새 가방은 또 뭐고? 너 그 브랜드 가방 갖고 싶어 했잖아. 이제 곧 결혼 기념일이라 너 몰래 주문했어. 아, 거기 들어있는 돈도 다 네 거야.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써. 여보, 이런 깜짝 선물을 언제 다 준비했어? 그맘때 전 임신 중이었죠. 전 남편이 갖다 주는 돈다발에 선물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엄마도 사위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시집 하나는 기똥차게 잘 갔구나. 김서방이 어쩜 이렇게 우리 딸한테 잘한다니? 남자 얼굴 하나도 볼 거 없다. 우리 사위를 보니까 알겠어. 어디 가서 자랑하면 어떻게 그런 사위를 얻었냐고 다 부러워하더라. 돈 잘 벌어, 아내한테 잘해, 처가에도 지극정성이고. 아유, 이쁜 내 사위. 그러니까 엄마, 나 결혼하기 전에 왜 그랬어? 결혼 전날에도 남자 얼굴 좀 보지 그랬냐고 잔소리하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다고. 취소하마 취소해. 이거 꼬리곰탕 해온 거 김서방 뜨끈하게 데워서 줘. 장모님 정성이라고. 알았어? 그렇게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갔죠. 전 행복 속에 태교를 하면서 일식집 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주말 전 남편과 함께 쇼핑몰에 들러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죠. 거기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우린 사귈 때도 봤고 제 결혼식에도 와줬던 친구였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한 얘기는 평온했던 마음을 뒤흔들어 놨죠. 지연아, 나 어제 깜짝 놀랐잖아. 너 다른 남자 만나는 줄 알고. 네 남편 옛날이랑 완전 딴판이던데?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진짜 놀랐어. 너무 잘생겨졌더라. 어디 살짝 고치신 거 맞지? 살도 좀 뺀 것 같고. 넌 별소리를 다 한다. 우리 남편 코를 다쳐서 수술할 때 좀 높인 것 뿐이거든.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우리 남편 선택했는지. 인성의 능력에 이제 외모까지 다 갖춘 남자다 이거야. 너 그럴 때가 아니다. 남편 갑자기 외모 자신감 생겨서 딴 생각하면 어떻게 하려고? 딴 생각? 뭐 전 같으면 네 남편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게다가 너 임신 중이고 충분히 딴짓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야? 너 조심해. 넌 그게 임신한 친구한테 할 소리냐? 오랜만에 전화해서 참 좋은 얘기도 해준다.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야. 화내는 거 이해해. 여태 그런 생각 안 해봤을 테니까. 근데 내 말 흘려듣지 마. 인생 선배로서 충고해주는 거니까.
그 친구는 저보다 늦게 결혼을 했지만 남편 바람으로 이혼하고 재혼한 친구였어요. 자기는 재혼남도 크게 믿지 않는다면서 언제라도 이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애였죠. 그래서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고 있었는데 우연히 보게 됐고 기껏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전 기분이 나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친구 얘기가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의 싹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거울을 한참 동안 보면서 머리 만지고 화장품 바르면 괜히 의심스럽고 새 옷 근사하게 차려입고 나가면 누구 만나냐고 두세 번 더 묻게 됐죠. 한 번은 남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요새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졌어? 아니, 그렇잖아. 자기가 거울을 닳도록 들여다보니까 나보다 더 보는 것 같아서. 그냥 혹시 좋은 일 있나 해서. 콧노래도 부르고 기분 좋은 것 같길래 물어보는 거야. 좋은 일? 당신이랑 깨복고 사는 게 좋은 일이지. 아이, 참 자기야, 나 이름 개명할까? 이 잘생긴 얼굴에 봉구라는 이름 안 어울리지 않아? 근사한 이름으로 바꿔볼까? 됐네요. 당신 이름 봉구, 난 좋아. 이름까지 바꾸면 너무 낯설 것 같다고. 얼른 출근하세요, 김봉구 씨. 알았어. 아이, 와이프 말 들어야지. 나 출근한다. 지나치게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어쩐지 영 찜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산부인과에 들렸던 전 남편의 가게에 들렸어요. 연락도 없이 지나가다 간 거였고 당연히 남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횡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손님도 없고요. 아무리 둘러봐도 남편은 안 보였습니다. 일하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낮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간다면 간다 꼭 저한테 말을 하는 사람인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사장님이 어딜 가실까? 나한테 말도 없었는데. 몇 번 이 시간에 외출하셨어요. 전 댁에 다녀오시는 줄 알았는데요. 몇 번이나? 네, 저한테 저녁 장사 준비시키시고 두세 시간 나갔다 오셨는데요. 아, 사모님 모르셨어요? 가게를 나오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바람나지 않게 조심하라는 친구 얘기가 신경도 쓰였던 참이었죠. 남편이 요새 부쩍 외모에 신경 쓰고 실제로도 잘생겨 보였기 때문에 혼자만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전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어요. 자기야, 오늘 오후에 어디 나갔었어? 부주방장한테만 가게 맡겨놓고. 어? 어, 그럴 일이 있었어. 그럴 일? 아우, 피곤하다. 나 먼저 잘게. 늘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저한테 이야기하던 남편이었기에 전 수상함을 느꼈죠. 평소보다 더 피곤해하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그때 전 임신 중이었고 임신 중에 남편들이 바람을 많이 핀다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예민해진 상태였어요. 전 당장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죠. 남편이 낮에 가게를 비우고 어디를 갔는지 분명하게 얘기해줬다면 미행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물거리면서 피곤해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걸 보니까 딱 감이 왔죠.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남편을 미행하게 된 거였습니다. 전 동생의 차를 빌려 타고 남편의 차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남편의 첫 행선지는 당연히 가게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열심히 하고 남편은 가게를 급하게 나오더라고요. 재료가 떨어졌나?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 그런데 남편의 차는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비싼 호텔 앞에 멈췄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남편을 지켜봤죠. 남편은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주차를 맡기더니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황급히 차에서 내려 남편이 들어간 호텔 안으로 들어갔죠. 멀리서 지켜보니까 남편은 아주 잘생긴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둘은 외국 사람들처럼 서로 가볍게 포옹하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다정하게 무슨 얘기도 나누더라고요. 전 2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낯선 남자를 만나서 호텔로 올라가는 거야? 정말 이상하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겠지? 아닐 거야. 봉구 씨가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저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몇 시간 뒤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그 위에서 뭐라고 내려온 건지 남편 표정은 묘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주차장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멀리서 봐도 5만 원짜리 다발이 여러 장 보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 돈이 다 뭐야? 혹시 저 돈을 나한테 줬던 거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남편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혹시 호텔에서 남자랑 이상한 짓 한 거야? 그래놓고 돈 받아온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순간 구역질이 났죠. 저렇게 더러운 돈을 보고 내가 좋아했다니. 전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구역질이 나왔어요. 너무 더럽고 괴로웠죠. 남편이란 작자에게 여태 속아왔다는 게 분하고 원통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어졌어요. 저는 벽을 잡고 입덧대도 하지 않았던 헛구역질을 연달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흐느꼈던 것 같아요.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막 밀려들었죠. 저도 모르게 우는 소리가 컸는지 결국 남편이 절 보게 됐습니다. 혹시 당신이야? 지연아, 여길 어떻게 왔어? 남편은 대번에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면서 여기에 어떻게 왔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전 태어난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어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멱살을 막 흔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남자랑 호텔에 올라가서 뭐 했어? 이 벌건 대낮에 남자랑 호텔방에 올라가서 할 일이 뭐가 있냐고. 날 속이고 가게도 내팽개치고 이런 짓 하고 다녔어? 당신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어? 남자랑 이상한 짓 하고 받은 돈으로 가방도 사주고 호강시켜준 거냐고. 다 필요 없어. 나 당신 고소할 거야. 절대로 용서 못해. 저는 주저앉아서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엄청 당황했어요. 아니, 왜 이래, 여보?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오해는 무슨. 잘생겨지더니 세상이 달라 보여? 만나면 여자를 만날 것이지. 왜 하필 남자가 남자를 만나?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지연아, 정신 차려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때였습니다. 몇 시간 전 남편과 함께 호텔방으로 올라갔던 남자가 우리 쪽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미친 여자처럼 막 울부짖으니까 저한테 말을 시켰습니다. 너무 뻔뻔스러웠어요. 실례지만 왜 그러시죠? 김 사장 무슨 일 있어? 나 이 사람 부인이에요. 사실대로 말해요. 우리 남편이랑 뭐 했어요? 둘이 호텔방에 올라가서 뭐 했냐고요? 왜 우리 남편한테 접근했어요? 순진하고 착한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왜 그러세요? 뭔가 크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야단났네요. 흥분부터 가라앉히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네? 홀몸도 아니시잖아요. 저는 그 남자한테 막 울부짖었어요. 그래요. 나 이 사람 아이 가졌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왜 열심히 사는 사람 꼬셔서 이상한 짓 하게 만들어? 그런 돈 필요 없어. 남편한테 준 돈 다 가져가. 진정하시고 저랑 로비로 가세요. 제가 다 해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겨우 진정하고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너무나 중후했고 침착한 태도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철면 피거나 진짜 오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해명해 준다고요? 그럼 어디 드러나 봅시다. 가요. 그 남자는 저를 호텔 로비로 데려갔습니다. 남편도 따라왔어요.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내가 오해 안 하게 생겼어? 당신 지금 얼마나 잘생겨 보이는지 알아? 예전 당신이 좋았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내 눈에만 멋있어 보였던 예전 봉구 씨가 더 좋았다고. 그랬더니 중년의 남자가 절 말렸습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게요. 원인 제공은 제가 했습니다. 김 사장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분명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저런 여유를 부릴 수 없을 텐데 그 중년 남자분은 너무 예의도 바르고 말씀도 차분하게 하셨죠. 제가 눈물을 닦으며 그분을 바라보자 바로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가끔 저도 못 알아보실 정도로 진행된 상황이고요.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어서 제가 병원에 모시고 다녀오는 길에 김 사장 일식집 옆에 있는 죽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식당 옆에 그 죽집에서요? 네, 어머니께서 흑임자죽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가서 사드렸죠. 그런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어머니가 사라지신 거예요. 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걸린 어르신들 실종되는 일 드물지 않거든요. 정신없이 식당을 나가는데 일식당 열린 문 사이로 우리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부르면서 들어가니까 김 사장이 웃으면서 절 보더라고요. 일은 그렇게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듣게 된 얘긴 더 놀라웠어요. 남편을 보고 치매 걸린 어르신이 우리 막내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민식아, 우리 막내 민식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그러게 그 먼 나라까지 공부하러 왜 가? 엄마 옆에 있지 않고서. 그러자 남편이 그 어르신에게 잘못했다고 하더래요. 어르신이 믿고 계신 대로 아들 행세를 했다는 거였죠. 남편은 그 어르신과 중년 남자분께 차를 대접하게 됐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거였죠. 치매에 걸린 어르신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이 제 남편과 엄청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자꾸 김 사장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민식이 거기 있는데 왜 안 데리고 왔냐고 자꾸 혼내시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식집에 자주 가게 됐습니다. 김 사장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랬군요. 제 남편이 동생분이랑 그렇게 닮으셨어요? 그분이 지갑에서 꺼내 보여준 막내 동생 사진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지금 제 남편의 모습과 너무 비슷했어요. 지금 어머니 이 호텔에 계세요. 한동안 저희 어머니께선 병환이 깊어서 병원밖에 못 나오셨는데 이제는 더 손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병원 지겹다고 하시고요. 공기 좋은 지방에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낼 곳이 없어서 잠깐 호텔에 모셨고요. 어머니가 여기 오셔서도 자꾸 김 사장을 찾아서 제가 한 번씩 방문해 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전 어쩐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였구나라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죠. 그래도 궁금한 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럼 그 돈은 뭔데요? 여보, 당신이 말해봐. 어르신 만나러 가서 돈은 왜 받는 거야?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 사장은 절대로 안 받는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억지로 지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조금씩 모으신 돈인데 민식이한테 용돈 주고 싶어 하셔서 김 사장 왔을 땐 내주시더라고요. 김 사장은 한사코 사양했지만 어머니께서 포기를 안 하셨어요. 저한테 돌려준다고 한 걸 제가 억지로 떠넘겼습니다. 죄송해요. 전 그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여보 미안해. 나 너무 창피해. 부끄럽고. 자기야, 이제 오해 풀렸어? 내가 이렇게 귀여운 자기를 두고 왜 그런 짓을 하냐? 진짜 상상력도 엄청나다, 내 와이프.
그러면서 남편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 중년 남자분께도 사과를 드렸어요. 남편과 그분은 후영호제하기로 했더라고요. 남편은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기꺼이 막내 아들 노릇을 해드리기로 마음먹었고요. 어르신을 위해 새하얀 거짓말을 하겠다고 한 거였죠. 저는 모든 오해를 풀고 남편과 함께 그 어르신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예쁜 각시 잘 얻었다고 제 손을 잡고 좋아하셨어요. 저도 며느리인 척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죠. 중년 남자분은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저희 집에 아기 선물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진짜 말만 하면 집도 사준다고 하실 만큼 고마워하셨죠. 그 사이 전 예쁜 공주님을 낳았고 아이를 안고 남편과 함께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어르신께서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제가 100일 된 아기를 보여드리니까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셨어요. 어머니, 아니 민식이 처가 아기 낳았어요. 딸이고요. 이름이 아진이래요. 잘했다, 잘했어. 남편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아진이 예쁘죠? 제가 잘 키울게요. 여기 애기 사진 두고 가니까 보세요. 우리 아준이가 그러고 보니 엄마를 꼭 닮았네. 그렇지 엄마? 손녀딸 아장아장 걷는 것도 보셔야지. 다음에 왔을 땐 저랑 산책도 하세요. 네? 어르신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남편의 볼을 쓰다듬고 제 손을 만지고 아진이를 보시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새벽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와 남편도 많이 울었죠. 장례식에 같이 찾아갔습니다. 고마워요, 김 사장.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 어머니 동생 잃고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 자네가 우리한테는 귀인이야. 앞으로도 자네와 형 동생 하고 싶은데 허락해 줄 텐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다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뒀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따뜻하고 참 좋은 사람이야, 당신. 당신이 나 딴짓한다고 오해했을 때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면서도 이런 생각도 들더라. 당신이 내가 다른 사람 만날까봐 질투하는 날도 오는구나 하고 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기분 좋았어. 몰랐어? 너무해. 난 정말 심각했다고. 당신 두고 나 절대 딴짓 안 해. 내 인생의 여자는 최지연, 너 하나뿐이야. 사랑해, 자기야. 꼭 1년 후 전 뱃속에 새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를 갖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어르신께서 우리 아기를 보내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남편은 제가 둘째를 가진 이후 더 잘해주고 있어요. 내 식구 살려면 집이 좁다고 저흰 더 큰 집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 우리 딸 또 새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저 결혼 잘한 것 같죠? 시작은 미녀와 야수였지만 지금은 미녀와 훈남의 조합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 정말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진흙 속의 진주를 알아본 사연자분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연으로 너도 나도 남편분 코 수술 시키러 가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농담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안녕.